다음 이제 수익. 수익은 이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죠. 대부분 이렇게 돼요. 자, 수익은 대변에 나타나는 게 수익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의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럼 수익은 돈을 벌어들인 거 아니야?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증가해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돈을 받았는데 먼저 번에 주기라는 걸 퉁쳤다 그러면 이 퉁친다 그러면 이제 상계한다 그래. 상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잖아. 상계 이거 퉁치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퉁친다면 다들 아시더라고. 퉁친다. 상계했다. 부채를 상계했다 그러면 부채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수수료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수수료 수익. 집세를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그 다음에 배당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주주로부터 공정가액이 뭐냐면 시가. 공정가액 100만원의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럼 건물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건물. 이건 건물이 들어왔어. 건물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자산수중이익이야. 자산수중이익. 배당금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보통예금에 이체받았다. 그럼 차라리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채권자로부터 장기차익금을 면제받았어. 야, 너네 회사 어렵다며? 이거 갚지 마. 이게 면제받았다. 그러면 차면에 장기차익금, 부채가 감소했죠. 장기차익금, 대변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채무면제이익.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만 분기하는 거야.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 받았다. 그러면 이자 분기하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받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수수료를 받아서 현금 받아 즉시 당좌입하다. 이 즉시라는 말이 나오면 현금은 분기하는 게 아니야. 뒤에 거 당좌 예입하다. 그럼 당좌 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대변에 수수료 수익. 알겠죠?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상품 매입. 자,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이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이 거의 분기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얘네들이. 상품을 매입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차별의 상품이야. 그리고 얘 지급하는 게 뻔해. 지급하면 현금기에 쓰면 대외 현금이 나가요. 수표를 쓰면 당좌예금이야.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이 나가. 알겠죠? 외상을 했으면 외상매입금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 결제했어. 걔도 외상매입금이야. 왜? 카드가 외상이에요. 카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라서 상품 제품 원재료를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라 했잖아. 카드 자체가 외상이라고. 한 달 뒤에 갚을 거야.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하는 거예요. 미지급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닐 때에 미수금, 미지급을 처리하는 거죠. 자, 상품 매출. 이거 많이 나와요. 자, 상품 매출 하면은 얘는 항상 대변의 상품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어설프게 배우면 상품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이야. 상품을 매입하니까 상품 매입이라는 계절법을 만들어내요. 처음 이게 초짜들이 하는 짓거리죠. 여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상품 매입이 아니야. 현금 받았으면 처음에 현금이죠. 수표를 받았으면 뭐뭐뭐뭐 수표. 또 여기 뭐뭐 수표는 이거 있죠. 송금 수표도 있고 가계 수표도 있고 송금 우편 수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표는 전부 다가 현금이에요. 타임 발행 수표도 있고
타인 발행 수표 현금에 받았으면 이 타인 발행 수표를 다른 말로 뭐라면 동점 발행 수표라고 해요. 동점이란 말이 타인 상자의 동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표를 받으면 전부 다 현금입니다. 알겠죠? 현금이야. 자, 어음을 받았어. 그럼 뭐냐? 받으러 오면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 외상을 했어. 그럼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출입니다. 카드로 받았어. 카드 결제 받았어. 카드 결제 얘도 외상 매출이야. 그렇죠? 보통 예금 통장에 이체되어 오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되는 거야. 차변은 얘가 다예요. 그럼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금액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문제 예상에서 이렇게 나와.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얘가 수표 발행한 거야. 당자예금은 수표를 발행한 거야. 아, 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이구나. 얘는 뭐라 했어? 어음 발행한 거야. 어음 발행.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구나. 이걸 알아야죠. 아, 외워둬야 돼. 수표를 발행하면 이거 무슨 수표? 이렇게 나와. 그냥 수표 발행하다 라고 나와도 당자예금이고,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당자예금이야. 그냥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여도 당자예금이고,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하면 지급어음이고.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이거 어려워하지 하면 안 돼요. 어음 발행하다 지급어음, 수표 발행하다 당자예금. 알겠죠? 발행 써서 준 거라 그랬죠. 나간 거니까 대변. 항상 대변해요. 이거 많이들 헷갈리더라고. 자,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상품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당자예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서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변의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대변의 보통예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외상을 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10만 원은 약속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10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매입거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상품 매입하는 거래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부터 전산액의 2급, 전산액의 1급, 전산세부 2급까지 나오는 모든 상품 매입은 다 여기 있어요. 어려운 건 뭐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서울상해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더 길게도 만들 수도 있죠. 더 길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하고 어음으로 왔다. 현금 받다. 또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현금이 수표, 뭐뭐 수표, 소문 수표, 우편 수표, 가계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동전 발행 수표라는 말로 나오는 거야.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통화와 똑같다. 현금이 통화잖아요. 현재 쓰이는 화폐, 통화를 대신해서 쓴다. 대용, 대신해 쓸 수 있다. 증권. 통화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이나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해요. 이걸 한마디로 해서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현금과 같은 거다. 현금과 같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상품을 매출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상품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은 항상 대변 나와요. 항상 수익은 대변 나옵니다. 자, 현금, 차변의 대변 상품 매출. 수표로 받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동전 발행 수표로 받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다. 약속을 받다. 그러면 차변의 받으럼,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을 하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매출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되어 오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상품 매출. 아까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10만 원은 받으럼으로 받고 어음으로 받고
10만 원은 보통 예금 통장에 이체되어 오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바드럼, 보통 예금, 나머지 외상 매출금, 대외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에 대한 거래입니다. 알겠죠? 이거 빠져나가는 거 거의 없어요. 말만 길어지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유형자산의 매입. 근데 매입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 했어요? 구입한다 그랬죠? 유형자산 사들 때 유형자산을 구입한다 그래요. 매입한다는 말은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사들일 때 매입이란 말을 쓰고 유형자산을 구입한다 그러는데 이 유형자산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비품, 건물, 그렇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뭐 있어요? 기계장치. 이거 네 가지 꼭 알고 지나가세요. 그 이외에 뭐 구축물이란 개념 과목이 있는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 잘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인데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면 건물을 건설할 때 또는 자산을 건설할 때 미리 계약금을 주거나 중도금을 주거나 그럴 때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뭐라 했어요? 상각자산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비상각자산이에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상각자산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느 쪽에 나오는 거예요? 차변이라는 거 사왔으면 구입했으면 차변에 대표 1번 비품을 합시다. 비품, 건물, 기타 등등등등등등 다 똑같아. 차량방구 샀으면 차량방구, 기계 썼으면 기계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대금에 뭐로 지급했어? 현금 지급해. 수표 발행하면 뭐가 돼? 당좌예금 되죠. 당좌예금. 수표 발행 당좌예금. 외상을 했어. 그럼 미지급금이야. 어음 발행했어. 미지급금이야. 얘는 외상으로 해도 미지급금, 어음 발행해도 미지급금. 왜?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니면 즉 재고자산이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취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2차를 지급했으면 뭐가 돼요? 보통 예금. 또 카드 결제에도 미지급금. 카드 결제도 미지급금이에요. 이거 이해는 거의 빠져나가는 게 없죠. 네. 외상, 어음,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명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 현금했다. 근데 이제 사명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비품 예를 들었잖아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비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책상, 의자, 소파, 컴퓨터, 모니터, 그렇죠? TV,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 그럼 이게 비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분기할 때 거래 속에 거래 내용 중에 계정값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실력이야. 끄집어내는 게.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 이거 보고 비품이다라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컴퓨터 구입하고 수표 발행했다. 차변의 비품, 컴퓨터도 비품이죠. 대변의 당좌예금. 승용차를 구입하고 월말에 지급하겠다. 외상이야. 그러니까 차변의 차량운반구, 대변 미지급금. 공장 용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장 용지 그 뭐야? 땅을 산 거야.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차변의 토지, 대변의 당좌예금. 건축물을 구입했다. 그럼 건물이야, 건물. 이것도 건물 개념을 모르면 건축물 씁니다. 건축물. 그럼 안 되죠. 건물이야. 건축물 틀린 겁니다. 건물 3개월에 지급하고 했다. 그럼 외상이잖아요. 미지급금.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야.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수표 발행 되면 당좌예금.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유형자산 처분할 때. 자, 이거 처분이야. 처분. 팔았어. 근데 얘는 자 장부가액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산 가격은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해요. 취득가액. 취득원가 또는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취득원가, 취득가액인데 장부가액은 뭐냐면 현재의 가치야.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비품을 한번 예를 들어요. 비품을 내가 샀어.
얼마 주고 샀냐면 100만 원 주고 샀네. 근데 그동안 몇 년 썼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쓴 거를 가치가 떨어진 걸 계산을 해. 그 가치가 떨어진 걸 감가라고 그러고 계산해주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러고 그때 나온 비용이 감가상각비야. 그 감가상각된 돈을 다 모아놓은 돈이 뭐냐면 누계액이야. 누계. 더한다 이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거든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 썼구나.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냐? 70만 원짜리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는 이 말이 없죠, 이게. 이게 안 나와. 그냥 비품 장부가액 70만 원을 8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라리 현금 80만 원 대변에 비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비품이 나가는 거지. 근데 장부가가 70만 원에서 70만 원 그럼 얼마가? 10만 원이 유형자산이잖아 얘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해봤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예를 들어서 현금 받은 게 50만 원 받았어. 근데 비품에 취득금 장부가액이 7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20만 원이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생겨?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다. 그래서 처분이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인데 그동안 같이 쓴 거 모아놨더니 30만 원이다. 그러면 빼니까 70만 원이다. 70만 원짜리를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분계를 처리를 하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팔았는데 80만 원을 받았대. 80만 원 받았어. 그럼 얘를 팔았어. 이런 말이 안 나왔어. 장부가 이런 말이 안 나왔어. 비품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짜리를 30만 원을 짜리를 이렇게 안 나오죠. 분계는. 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얼마에 팔았다 해서 아까 80만 원. 현금 받았어. 그럼 차라리 현금 받은 거 써. 80만 원. 그리고 팔았어. 얘를 팔아서 얘가 없어지는 거야. 대배 비품 얼마 나갔어? 1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없애버려. 그동안 쓴 거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0만 원. 그랬더니 얼마 생긴 거야? 11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얼마 생겼어? 10만 원이 이익 생겼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준이 조금 더 높였을 때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타나요. 기초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이거로 나와. 그러니까 아까 비품 장부가액 70만 원을 8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차변에 현금 80만 원, 대변에 비품 얼마짜리 나왔다. 장부가가 7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생겼다? 10만 원. 무슨 이익이 생겼다?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온다. 기초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다. 말을 조금 더 길게 하죠. 이제 취득원가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짜리 얼마 썼어? 얼마짜리다.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알겠습니까?